안녕하세요. 소설 쓰기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1차 영상을 따로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재미도 없고 마지막 아마 대사가 이거 못 올리겠는데 였거든요. 편집하기도 너무 귀찮았고. 근데 이걸 하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충 내가 얼개 짜고 그거 이제 브리핑하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제가 그때 과제를 냈었죠. 1일차 영상에서. 과제가 뭐였냐? 주인공이 상실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라진 캐릭터를 찾을 만한 동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떤 상실을 겪었는지를 내 안에서 정립을 해놓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질문인데 주인공이 왜 갑자기 이 애니메이션, 사라진 주인공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였는데, 그 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사라진다는 거는 솔직히 현실에서 별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공만 너무 현실에서 살고 있으면 뭔가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지. 너무 판타지의 세계랑 그렇지 않은 세계가 너무 현실의 세계가 딱 만나서 좀 부자연스럽고 완전 분리된 느낌이 들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자가 아니라 이 사라지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결론으로 닿았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했던 어떤 설정은 사라진 캐릭터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애니메이션 말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른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상한 그 AI 영상에도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엑스트라처럼 아니면 배경처럼 막 벽지에도 얼굴이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매체 사이를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차이밍량 영화 같은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강생처럼 계속 떠돌아다녀, 매체 사이를. 근데 뭐 만약에 2D 애니메이션에서 뉴스로 가 그러면은 3D 그 사람 형체로 바뀌어있어. 리얼 그 현실 피사체로 바뀌어있어. 막 그런 식으로 그 매체의 그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뭐 원으로 돼 있냐 그림체 막 이런 거랑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응하면서 이곳저곳 매체 사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은 없다. 왜냐면 이 캐릭터는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가칭 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통과제리에서 뛰쳐나온 어떤 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민한테는 이름이 없어. 국가도 없고 그리고 어떤 무게감도 없고 그냥 되게 표면이야. 그래서 그냥 익명의 어떤 캐릭터로 혹은 배경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그냥 평면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캐릭터야. 그래서 주인공 말고는 걔의 실종에 대해서 막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통과제를 보다 갑자기 톰이 막 황색 고양이로 바뀌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캐릭터가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냐? 이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그 구조가 필요하다. 시대적 구조가 필요하다.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시대적 배경은 근미래였습니다. 살짝 SF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SF고 아무나 씁니까? 근데 근미래를 왜 생각했냐면 데이터나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인간상이나 인물 캐릭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의 캐릭터나 가상의 얼굴이나 가짜 이미지들에 막 파묻히는 세계야. 이를테면 지금도 그렇죠. 근데 3년 뒤, 4년 뒤, 5년 뒤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중첩시키면서 막 메스업 시키니까 이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묘하게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3의 얼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나 막 그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로 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김태희를 만나보지 않았어도 김태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로만 소비됐던 인물들의 진짜 얼굴을 아무도 몰라. 잊어가. 그리고 내가 보는 가짜 얼굴이 진짜 얼굴이라고 믿고 살아.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무게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창작물에 나오는 인물들의 존재의 무게감 같은 것도 점점 가벼워져.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옛날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시대에는 베르테르가 죽었다고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만약 베르테르가 죽었어. 좀 슬퍼. 좀 마음이 좀 그래. 근데 마음이 너무 그래. 챗GPT야. 베르테르 살려내서 다음 거 연재해줘 하면은 챗GPT가 기깔나게 연재를 해줘. 그래서 가상인물의 죽음 같은 게 슬프지가 않은 시대인 거야. 제가 여기까지 만들고 무릎을 탁 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에 하면서 막힌 게, 그럼 주인공이 사라진 캐릭터를 찾는 그 사람이 왜 이런데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만 인식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톰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지 않는데 왜 얘만 의문을 가지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이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 됐는데 오늘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써놨는데요.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 가상의 캐릭터가 너무 많다. 가짜로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굴인지 검토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일단 이 사람은 톰이 이곳저곳 유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면 일단 그 이미지나 데이터를 엄청 하드하게 소비하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게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요. 히키코모리거나 막 오타쿠거나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좀 있을까? 그리고 근미래라는 어떤 이 시대적 배경이랑 어울리려면 뭐가 좋을까? 를 생각을 했더니 데이터 라벨러가 떠올랐어. 데이터 라벨러란 그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미세 노동 같은 건데, 뭐 이게 푸들이냐 치킨이냐를 인공지능이 구분하지 못할 때
사람이 구분을 해줬었대요. 그래서 이거 치킨이야, 이거 푸들이야, 이렇게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주는 사람, 그런 게 이제 제3세계에는 아직도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 좀 떠오르는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공지능 이전 시대의 데이터랑 인공지능 이후 시대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얼굴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섞여서 만들어진 얼굴인지 그런 거를 막 몇 번씩 검토하는 사람인 거야. 모르겠어,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거 인공지능이 더 잘 판단할 것 같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진짜 얼굴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일을 엄청 해. 그러니까 이미지를 엄청 보겠죠? 이미지를 엄청 보는데 뭔가 익숙한 형상을 계속 일하면서 발견하는 거야. 막 뉴스에서 보고 연극 찍은 그냥 실황에서 발견을 하고 막 드라마에서 보이고 아니면 다른 애니메이션에서도 보이고 막 방글라데시 막 고대 영상 이런 데서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계속 일하다가 그 톰의 얼굴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의문을 느끼는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정이 물론 메인 플롯이겠지만 이 얘기만 있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이야기에서 좀 빠져나올 구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브 플롯을 하나 만들면 좋을 텐데, 서브 플롯은 좀 그 매체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현실에 대한 그 캐릭터를 찾는 사람, 주인공, 이제 얘가 주인공이 됐죠? 이 주인공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야 좀 성장의 계기가 생기잖아요. 얘가 뭐 톰을 찾아가지고 뭐 톰이랑 결혼해가지고 성장할 건 아니니까 톰을 찾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얘가 현실에서 어떤 변혁을, 자기 내면의 변화든 뭐 사회의 변화든 뭘 이뤄내야지 그게 성장인 거잖아요. 저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소설에는 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이 사람 서브플롯을 뭐를 하면 좋을까를 아이데이션 했는데, 뭐 이게 완전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지만 얘가 작가인 거야. 그 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리는 작가, 사람 형체 뭐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너무 창작이 안 됐어. 몰라, 이것까지 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창작이 안 돼. 근데 얘가 못하는 게 막 그 너무 틀에 박힌 얼굴들만 계속 보는 거야. 그 인공지능 이미지들은 다 하나로 수렴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어. 막 뭐 차은우랑 에렌 예거를 합쳐가지고 뭐 실사화를 했는데 묘하게 차은우도 아니고 에렌 예거도 아니고 그 이름 모를 되게 서양 모델의 얼굴형 같은 게 덮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세계의 이미지 조금씩 편향이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데이터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 편중값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얘가 그 창동의 캐릭터 설정 같은 거 못 만드는 거야. 얼굴도 다 비슷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고 뭔가 그런 게 안 돼. 나만의 걸 만드는 게 안 돼. 그래서 얘가 택한 건 뭐냐? 버려진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헌터 바이 헌터에서 헌터 시험에서 떨어진 그 수많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의 이상한 특징들이 있어. 뽕뽕이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막 한쪽은 박쥐날개, 한쪽은 나비날개를 달고 다니는 캐릭터라든가, 그런 버려진 캐릭터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콜라주를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일종의 리사이클링이죠. 버려진 캐릭터들의 요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2류, 3류 작가인 거야. 그래서 이 작가의 이야기를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2일차, 비공식적으로 3일차까지 온 여정이고요. 대충의 설정들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좀 써서 리얼빗 낭독을 하고, 그 낭독된 내용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뒤에는 좀 어떤 얘기들을 써야 할지 대충 월계를 짜는 것으로 이제 공식 3일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